저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12월 3일 아침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 새벽 5시, 저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현우야, 피아노 좀 쳐봐라. 어머니는 20년 전 제가 25이던 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피아노. 이상하게도 그날은 피아노 앞에 앉고 싶었습니다. 아니, 앉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누가 저를 이끄는 것처럼요.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쌓인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쇼팽의 녹턴을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23분.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012-345-67890. 그것은 어머니의 전화번호였습니다. 20년 전에 해지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머니의 옛날 번호를 알겠습니까? 저조차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번호인데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방금 연주했던 바로 그 곡,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병상에서 들었던 그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세요? 어떻게, 이게 무슨, 현우야, 엄마야, 놀랐지? 미안해. 시간이 없어. 딱 1분만 통화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이게 꿈인가요? 꿈이 아니야, 현우야. 엄마는 내가 피아노를 칠 때만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그것도 딱 1분.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어머니. 현우야. 너 아직도 혼자 살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을 보고 계셨던 걸까요? 네. 어머니. 저는 알아. 다 알아.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었고. 내일 다시 전화할게. 피아노를 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곡을. 그럼 엄마가 다시 전화할 수 있어. 할 말이 많아. 현우야. 엄마가 떠나기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 어머니,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확히 1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환청인가? 제가 미친 건가? 아니면 정말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012-345-67890. 통화 시간 1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다가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그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5시 23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15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씻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요. 5시 23분이 되기 1분 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 그리고 정확히 5시 23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012-345-67890. 여보세요, 어머니. 현우야, 엄마야. 어제는 놀랐지?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피아노를 치면 엄마한테 소리가 들려. 그럼 엄마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하지만 딱 1분뿐이야. 매일 한 번씩. 매일요? 그럼 어머니랑 매일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올해는 아닐 거야. 언젠가는 이 전화도 끊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어머니. 오늘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현우야,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매일 통화할 수 있잖아요. 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게 2003년 12월 15일이었지? 네, 어머니. 오늘이 12월 4일이야. 그럼 앞으로 11일 남았네. 현우야, 엄마는 12월 15일까지만 너한테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이 전화는 마지막 11일을 위한 거야.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기 위한. 어머니, 그럼 안 돼요. 11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현우야, 어쩌면 영원히 이별일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는 이 11일 동안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를 위해 엄마가 준비한 삐삐삐. 또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11일. 어머니와 단 11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5시 23분이 되면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은. 그리고 어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놀랐지? 엄마도 평생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고민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이게 무슨. 너는 1978년 12월 15일에 태어났어. 그날 밤 엄마는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너를 발견했어. 생후 하루도 안 된 아기였지.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박스에 담겨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30살이었어. 결혼한 지 5년째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고 엄마를 때렸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어머니, 그날 밤 엄마는 남편한테 맞고 집을 나왔어. 죽고 싶었어. 정말로.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내 울음소리가 들렸어. 병원 앞 골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달려갔더니 박스 안에 내가 있었어. 갓 태어난 아기. 추위에 떨면서도 힘차게 울고 있었어. 그 순간 엄마는 이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래, 엄마가 너를 데려왔어. 집으로. 남편한테 말했지. 아기가 생겼어요. 제가 낳았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어. 드디어 아들이 생겼다고. 그럼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너를 친자식처럼 키웠어. 나중에 진실을 알았지만 화내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아들이라고 더 예뻐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현우야,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우야, 시간이 없어. 내일 또 전화할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더 있어. 내 진짜 엄마에 대한. 삐삐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습니다. 4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4일째 전화. 현우야, 어제는 충격받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주워주셔서. 죽은 게 아니야, 현우야. 하늘이 엄마한테 보내준 거야. 너는 엄마의 기적이었어. 어머니, 오늘 할 이야기는 내 친엄마에 대한 거야. 엄마가. 사실은 내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 네, 너를 발견한 그날 밤 박스 안에 편지가 있었어. 짧은 편지였어.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아버지는 제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은 유부남이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저도 이 아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이. 현우야,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내 친엄마도 피해자였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엄마도 찾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 이름도 없고 학교도 몰랐으니까. 다만요? 편지에 한 가지 더 적혀 있었어.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 날 제가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써 있었어. 20살이 되는 날이요? 그럼 1998년. 그래, 1998년 12월 15일. 너희 20살 생일날. 엄마는 기다렸어.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어. 안 왔어요? 응, 안 왔어. 엄마는 내 친엄마가 못 보냈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통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누구일까? 고등학생 때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저를 낳았다는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5일째, 6일째, 7일째. 어머니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제가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의 이야기,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이야기. 현우야, 너 기억나?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네, 어머니. 어머니가 오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잖아요. 그날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준, 아니, 하늘이 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현우야, 매일 1분씩 어머니와의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렀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이제 4일 남았네. 어머니, 4일 뒤에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엄마도 느껴져.
이 연결이 약해지는 게 싫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 못 살아요. 현우야, 넌 이제 45살이야.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 날에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응, 내 친엄마에 관한 거야. 엄마가 사실은 찾았어. 내 친엄마를. 네, 2010년쯤이었어. 우연히 찾게 됐어. 하지만 엄마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삐삐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날 부일째 어머니, 어제 하던 이야기 계속해주세요. 현우야, 진심 말할게. 내 친엄마, 그 사람은 지금 암투병 중이야. 날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현우야, 그 사람을 만나볼래? 엄마는 그게 두려워서 평생 숨겼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엄마를 떠날까봐. 어머니, 제게 어머니는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고마워. 현우야, 그럼 엄마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줄게. 내가 선택해. 만날지 말지. 어머니, 그 사람은 저를 찾고 있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편지를 보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 10일째, 11일째.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5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울릴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5일 새벽 5시.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오늘이 지나면 어머니와 영원히 이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곡을. 5시 23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현우야. 우리 아들. 마지막이네. 어머니. 정말 끝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엄마도 느껴져. 이제 정말 보내줘야 할 시간이야. 싫어요, 어머니. 저는 현우야, 울지 마.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45년 전 그날 밤 너를 만나서, 너를 키우면서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전부예요. 현우야, 이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 네, 어머니. 내 친엄마 이름은 박지영이야. 1961년생. 지금 65살.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1207호에 입원해 있어. 폐암 말기야. 박지영. 그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 결혼도 안 했어. 엄마가 조사해봤더니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평생 미혼모 쉼터에서 일했어. 미혼모 쉼터요? 그래. 자기처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여자들을 돕는 일을 했어. 40년 넘게. 그 사람은 너를 버렸지만 너 같은 아이들을 평생 구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사람은 저를, 그 사람도 너를 찾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못 찾았어. 아니,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았을 거야. 너를 편하게 놔주고 싶어서. 만나야 할까요? 그건 내가 정해. 하지만 엄마 생각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얼마 못 살아.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어머니. 현우야, 마지막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해.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저 세상에서도 너를 지켜볼게.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현우야. 너를 만나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우리 아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우야. 너 혹시 내 책상 서랍 제일 밑에 엄마가 남긴 편지가 있는 거 알아? 편지요? 20년 전 엄마가 죽기 전날 밤에 썼어. 너한테 주려고. 하지만 차마 못 줬어. 그냥 내 책상 서랍에 숨겨뒀어. 오늘 찾아봐. 거기에 삐삐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이 전화는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일 밑 서랍,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짱계속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현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가서. 현우야, 엄마는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너는 엄마가 주운 아이가 아니야. 사실은 너는 엄마의 친아들이야. 놀랐지? 엄마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할게. 엄마는 1978년 12월 15일 18살에 너를 낳았어. 내 아버지는 엄마 담임 선생님이었어. 30대 유부남이었지.
그 사람이 엄마는 너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병원 앞에 너를 놔뒀어. 하지만 3시간 뒤 엄마는 너를 다시 데리러 갔어. 참아 보낼 수가 없었어. 엄마의 아들을. 그날 이후 엄마는 너를 키웠어. 혼자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너를 키웠어. 그런데 내가 10살 되던 해 엄마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어. 시한부였어. 그때 엄마는 결심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두려웠어.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우느라 병이 걸렸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을 만들었어. 너는 내가 주운 아이고 아버지 엄마의 가짜 남편도 있었다고. 그래야 너한테 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평생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실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세상 누구보다.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현우야, 엄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키워서.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20년이 지나 어머니는 다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너는 입양하라고. 내 친엄마가 따로 있다고. 왜일까요?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추신. 현우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이 2003년 12월 15일 이후라면, 그리고 만약 기적처럼 엄마가 너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다면, 엄마는 또 거짓말을 할 거야. 너한테 친엄마를 만나라고 할 거야. 그 사람은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박지영이라고 말할 거야. 박지영은 실제 인물이야.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그 친구는 정말로 선생님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너가 아니야. 그 친구의 아이는 다른 집에 입양됐어. 박지영은 평생 미혼모 쉼터에서 일했어. 착한 친구야. 엄마가 부탁했어. 만약 내 아들이 찾아오거든 내가 그 아이의 친엄마인 척 해줘라고. 왜 엄마가 이런 부탁을 했냐고? 현우야,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문제야. 엄마 혼자 너를 키웠다는 걸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엄마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한테 친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입양하였어. 엄마는 나를 주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빚진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현우야, 박지영을 만나. 그 사람은 나처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사랑해. 결혼해. 행복해져.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현우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거짓말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20년 전에 쓴 편지로 20년 후의 전화까지 계획하셨던 겁니다. 피아노를 치면 전화가 온다는 것도 1분씩, 11일 동안만 통화할 수 있다는 것도 모두 어머니가 만든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 12월 15일 오후 2시. 저는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07호. 박지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65살.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이겠죠. 저기, 박지영 선생님이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내가 현우야구나. 네, 어떻게 저를. 네, 어머니. 김영희가 내 친구였어.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그 친구가 20년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만약 내 아들이 찾아오거든 내가 그 아이 친엄마인 척 해줘라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 그럼 다 알겠네.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박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기를 낳았어. 1978년 12월 15일. 너랑 같은 날이야.
병원도 같았어. 내 어머니랑 나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 네. 그날 밤 나는 내 아이를 병원 앞에 놔뒀어. 키울 수 없어서. 그리고 3시간 뒤에 다시 가봤어. 하지만 내 아이는 이미 없었어. 누군가 데려갔더라고. 그럼 내 어머니도 같은 날 밤에 너를 병원 앞에 놔뒀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3시간 뒤에 너를 다시 데리러 갔어. 그리고 너를 데려왔지. 그럼 어머니와 선생님은 우리는 그날 밤 병원 앞에서 마주쳤어. 둘 다 아기를 다시 데리러 온 거야. 하지만 내 아이는 이미 없었고 내 어머니 아이, 그러니까 너는 아직 거기 있었어. 박지영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미안해. 나는 내 아이를 데려갈게. 너도 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결국 못 찾았어. 내 아이가 누구한테 입양됐는지도 몰라. 선생님, 그 이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 아이를 버렸다는. 그래서 미혼모 쉼터에서 일했어. 40년 동안 나처럼 아이를 낳고 버릴 수밖에 없는 여자들을 돕기 위해.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 현우야. 내 어머니가. 영희가 10년 전쯤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만약 내가 죽은 뒤에 현우가 찾아오거든 내가 그 아이 친엄마인 척 해줘. 그래야 그 아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라고. 어머니. 나는 처음에 거절했어.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하지만 영희가 간절하게 부탁했어. 그래서 약속했어. 만약 내가 찾아오면 내가 내 친엄마인 척 하기로. 박지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야, 나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널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거든. 선생님, 나는 내 친아들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하늘이 나한테 너를 보내준 것 같아. 영희의 아들. 나랑 같은 날 태어난 아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박지영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의 인생, 저의 인생, 어머니의 이야기. 선생님은 한 달 뒤인 1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나는 행복했어. 비록 내 친엄마는 아니지만 마지막 한 달 동안 나는 내 어머니였어. 그걸로 충분해. 선생님, 저에게도 선생님은 어머니예요. 두 번째 어머니. 고마워. 현우야. 그리고 행복해져. 사랑해. 결혼해. 그게 내 어머니 영희의 소원이었어. 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때 저는 상주로 섰습니다.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리하던 중 선생님의 유품 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14일.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현우를 만났으니까. 현우야, 내가 이 일기를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 어머니 영희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겠더라. 그 친구는 너를 위해 평생을 거짓말했어.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도 그 거짓말에 동참했어.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현우야, 이제 너는 자유야. 2명의 어머니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 둘 다 너를 놓아줬어. 이제 너는 날아가.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살아. 그게 우리의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박지영.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살아계셨으니까요. 두 분 다. 6개월 뒤 저는 소개팅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42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빈 의자 2개를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김영희를 위한 자리, 하나는 박지영 선생님을 위한 자리. 저는 그 빈 의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개월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지. 김영희의 영, 박지영의 지. 두 어머니의 이름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영지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영지야, 아빠가 피아노 칠게. 할머니들한테 들려드리는 거야. 할머니? 응. 너는 할머니가 두 분이야. 하늘나라에 계시지. 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 제 아들 안에, 제 인생 속에 살아 계셨으니까요. 첫눈이 내리는 밤, 저는 피아노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들, 저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두 분의 어머니도 웃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